안녕하세요. SK 임정택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에이블리 포탈에서 왓슨 어시스턴트의 기본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왓슨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에이블리 포탈로 접속을 합니다. www.abley.com으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오른쪽에 있는 콘솔을 클릭을 하면 상단 메뉴들이 바뀌고요. 나의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명에는 왓슨 어시스턴트 기본 기능 01이라고 프로젝트 명을 정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여러가지 왓슨 어시스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는 어시스턴트를 클릭한 다음에 서비스 명을 왓슨 어시스턴트 기본 기능 02라고 서비스명을 지정하겠습니다. 가역 정책과 사용 정책을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를 누르시고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가 생성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서비스에 보면 이렇게 왓슨 어시스턴트 기본 기능 02라는 이제 어시스턴트 대화 API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서비스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 밑에 서비스 키 보기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키 보기를 클릭해 보면 URL과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는 왓슨 어시스턴트의 API 레퍼런스 페이지처럼 컬과 자바, 노드, 파이썬과 같이 SDK를 이용한 API 활용 시 타겟 주소와 사용자 인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왓슨 어시스턴트에 보시면 이렇게 컬이나 말씀드렸던 파이썬과 같은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하시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이블리 포탈로 돌아와서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한 이후에 이제 IBM 블루믹스에 로그인하게 되는데요.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에이블리 포탈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같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왓슨 어시스턴트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거나 샘플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프로젝트나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로 연결해서 구성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의 챗봇 서비스에 한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화면으로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인텐트와 엔티티 그리고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요. 자, 실습을 위해서 왓슨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는 기본 기능의 이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인식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질문을 인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한 인식 대상에 예시 문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미 예시로 입력해 놓은 Abley Introduce라는 인텐트를 클릭해 보면
인텐트 네임을 Ably introduce 0001이라는 순번과 같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에는 해당 인텐트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Ably 소개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 user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문장이 5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의 예시 문장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에이브릴에 대해서 소개를 원할 때 에이브릴에 대해서 궁금해요. 혹은 에이브릴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것이고 그것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입력해 보면 add your example에 에이브릴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라고 입력하고 add example을 클릭하면 아래에 추가될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5개였는데 1개가 추가되어 6개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문장은 최소 5개 이상을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20개 정도의 예시 문장을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CSV 파일 형태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이제 임포트 인텐트를 누르시면 첫 번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에는 예시 문장을 넣고 두 번째 행에는 인텐트 네임을 넣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예시 문장을 엑셀로 수집하고 CSV 파일 형태로 변환해서 다이얼로그 구성을 위한 인텐트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는 사용자의 발화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룰베이스의 기능이기 때문에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정보를 파악할 것이고 그것이 시스템 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용자 정의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날짜와 시간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My Entity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엔티티를 입력하고 설정한 다음에 활용하게 되고요. 시스템 엔티티에서는 이미 왓슨 어시스턴트에 정해놓은 엔티티에 대해서 온오프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엔티티를 살펴보기 위해 Add Entity를 클릭해 보면 엔티티 네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티티 네임에 example이라고 입력하면 밸류 네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밸류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이고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냈을 때 챗봇 서비스로 실제 전달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 시노님과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노님은 말 그대로 동의어를 뜻합니다. 이 동의어의 쓰임은 강아지로 밸류 네임을 설정하고 동의어를 개라고 설정한다던가 골든 리트리버라는 정보도 강아지로 인식하겠다고 작성하여 등록하면 사용자 발화 중에서 강아지, 개, 골든 리트리버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을 찾아내서 결과값으로 강아지라는 단어를 챗봇 서비스에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티티 밸류에는 강아지, 그리고 타입은 시노님, 동의어로서 개와 골든 리트리버가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패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의 경우에는 앞자리 3자리와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 4자리, 하이픈, 4자리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휴대폰으로 보겠다, 휴대폰 번호를 보겠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입력을 할 때는 휴대폰 번호라고 밸류 네임을 지정하고 패턴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앞에 세 자리와 그다음 뒤에 네 자리, 그다음 뒤에 네 자리 이렇게 하이픈 연결된 이러한 패턴이 들어오면 휴대폰 번호로 인식하겠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들어오게 되면 밸류 네임으로 휴대폰 번호를 리턴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가서 시스템 엔터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시스템 엔터티는 환율, 날짜, 숫자, 백분율, 시간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본다면 내일, 내일 모레, 오늘, 어제와 같은 단어를 표현을 사용자 발화에서 찾아내어서 년, 월, 일의 표현 형식으로 리턴해 줍니다. 자세한 형식은 run more를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의 시스템 엔터티별로 인식하는 방법이나 리턴해주는 표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텐트와 엔티티를 정의하고 학습시켰다면 이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한 단위는 노드라는 단위입니다. 다이얼로그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보고 계신 환영 인사와 뭐 기타 그리고 각각의 만들어 놓은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이 다이얼로그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다이얼로그에 설명드릴 것은 처음과 끝에 환영 인사와 기타가 있습니다. 웰컴과 anything else라고도 부르는데요. 환영 인사는 챗봇 서비스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사말 노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무슨 무슨 역할을 하는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표현을 주로 씁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챗봇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혹은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요청하였을 경우에 답변을 하기 위한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학습하지 못했네요. 다음번에 물어보시면 꼭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곤 합니다.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조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발화가 어떤 노드에서 조건이 만족할지를 검토하는 순서를 뜻하는데요. 위쪽에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래 조건보다 노드 처리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트라이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노드를 설계하면서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실제 챗봇 서비스 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텐트 예제라는 노드를 클릭을 해보면 가장 윗부분에 노드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해당 노드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부분을 눌러보시면 조건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인텐트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다면 챗봇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의한 특정 엔티티를 통해서 정보가 추출되었다면 인지할 수도 있고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특정 변수가 파악이 되면 노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텐트를 통해서 해당 노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인텐트를 주로 활용하여 노드를 인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엔티티나 컨텍스트를 인식 조건으로 한다면 룰 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조건에 대한 확장성이 필요한 경우 매우 노동집약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입력하셔야 할 겁니다. 그 아래에는 해당 조건으로 챗봇이 인식하였을 경우 할 수 있는 답변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에이브릴은 인간의 언어를 인지하고 학습한 후 학습된 지식 범위 안에서 최적의 답변과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원하는 인지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라는 답변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챗봇 프레드를 수행할 때 가장 앞단에서 정의하는 퍼소나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답변은 단순하게 텍스트 형태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제이슨 에디터를 여시면 제이슨 형태로 답변을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성에 대해서는 다큐먼트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답변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링크 등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 컨텍스트 에디터를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 노드로 들어오는 사용자의 발화에서 특정 정보를 저장해두는 컨텍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노드로 입력된 사용자 발화에서 에이브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중에 조건값으로 혹은 다른 사용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베리어블에서 브랜드 네임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에이브릴이라는 밸류를 입력해서 정보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노드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it에서 에이브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이 질문을 해당 노드에서 이제 파악을 했고 질문의 답인 에이브릴은 인지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단추 같은 버튼을 클릭해 보면 해당 질문이 어떤 노드에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질문은 이쪽 노드에서 처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니지드 컨텍스트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요. 아까 지정했던 이제 브랜드 네임이라는 이제 컨텍스트 이름에 에이브릴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and finally라는 이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이제 이 노드에 대한 답변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wait for user input이라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게 되고요. 여기에는 skip user input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점프2의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노드로 점프해서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인텐트를 학습시키고 엔티티를 정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다이얼로그 노드를 구성해 보셨습니다. 에이브릴에서는 일정 무료 구간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에이브릴 포털에서 직접 실습해 보시면 챗봇과 더욱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멀티턴 및 컨텍스트의 활용, 그리고 확장 기능인 슬롯과 디그레션 등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사용자에게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